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즐거운 연말연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소폭 반등이 일면서 많은 소식들이 나왔었는데요.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 또한 소폭 올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가 99,071 해슐레이트로 전날 대비 1.23% 올랐다고 하는데, 해슐레이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로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네, 같은 시각 암호화폐 자산관리 플랫폼 디베이의 비트코인 마이닝 투자 서비스 기준 30, 90, 181 만기 상품 연간 채굴 수익률이 13, 18, 25%를 각각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가 전날 대비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이죠. 이 소식과 더불어 9일 후 채굴 난이도가 소폭 상승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9일 후 다음 채굴 난이도는 13.01로 1% 상승한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데이터 플랫폼 BTC.com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12.88이며 약 9일 8시간 후에 1% 오른 13.01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 또한 9일 뒤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라는 것은 주어진 목표치 내에서 해시를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트코인 블록을 얻기 위해 채굴자가 풀어야 할 수식의 난이도를 가리킵니다. 네, 이것은 새로운 비트코인 블록을 얻어내기 위해서 채굴자들이 얼마나 격렬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제 경쟁이 심할수록 난이도 또한 높아지게 되는데요. 네, 암호화폐의 한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상승한 경우 가격 또한 상승을 했다며, 난이도와 가격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죠. 네,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지표인 해슐레이트 또한 최근에는 잘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슐레이트의 증가와 난이도의 상승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5분간 1.01%를 하락하며 지속적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현재 바이낸스에서 7,3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더리움이 이스탄불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네, 이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를 이용한 스캠 사례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악용해서 스캠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의 이스탄불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뒤 이를 이용한 악용한 스캠이 텔레그램과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에어드랍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전송하게 하는 것인데, 텔레그램에서 확인된 한 스캠의 경우는 이더리움 재단의 공식 로고와 비탈릭 부테린의 이더리움 창시자 이름을 사용해서 2만 이더리움 상당의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이더리움을 전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다수의 스캠들이 이용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발송할 경우 최대 10배, 10배의 이더리움으로 되돌려준다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를 이용한 악용 스캠이 성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항상 하드포크 때마다 이를 이용한 사기들이 판을 쳤었는데, 2019년 초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때도 에어드랍을 이용한 사기꾼들이 성행했습니다. 네,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과 똑같이 일정한 이더리움을 전송 및 특정한 주소에서 보관해야 된다는 등의 말로 이더리움 송금을 유도한 것인데요. 네, 항상 이러한 사기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의 욕심을 비집고 들어와서 조그만 욕망을 건드려 사기를 치는 것이 사기꾼들의 수법이기 때문에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마음보다는 항상 조심하자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최근 중국에 관한 소식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DCEP 테스트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산하에 이제 CCID가 15차 퍼블릭 블록체인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과연 1위는 무엇일지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1% 하락하면서 8,700만원대, 870만원대죠. 네, 8,700만원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870만원대, 이더리움이 2.4% 하락하며 17만 5천원대, 리플 XRP가 2.8% 하락하면서 266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0.1% 하락했지만 거의 변동이 없죠.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의 CCID가 평가한 1위의 코인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CCID가 15차 퍼블릭 블록체인을 평가했습니다. 1위는 이오스가 차지를 했고 2위는 이더리움, 3위는 트론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CCID의 평가를 봤는데 지난 14차에 이어서 15차 역시 이오스가 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CCID 연구기관인 중국의 정보기술 산업우회 개발 계획으로서 매달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평가하게 되는데, 또한 CCID 연구기관은 평가를 통해 37개의 암호화폐의 기본기술 그리고 적용성, 혁신들과 같은 성격을 연구하여서 암호화폐의 총 가치지수를 평가합니다. 네, 항상 1위 자리는 이오스가 꾸준히 지키고 있는데요. 다음 16차 평가 때는 어떠한 순위 변동이 있을지, 이변은 없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이 슬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디센터 측에서 2019년 글로벌 기업 블록체인 10대 뉴스를 뽑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19년 인상 깊었던 뉴스와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없다면 댓글로 이 뉴스가 가장 인상 깊었었다, 2019년에 이 뉴스를 빼놓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19년 10대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듀 2019 네, 디센터가 뽑은 글로벌 기업 블록체인 10대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백서입니다. 네, 페이스북은 지난 6월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백서를 공개를 했죠. 네, 페이스북은 백서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 가능한 화폐가 필요하기에 리브라를 발행한다 발표했었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는 이제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리브라의 가치는 예치자산 리브라 리저브로 담보가 되게 됩니다. 네, 리브라는 독립기관으로 구성된 리브라 협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리브라 협회는 지난 10월 공식 출범을 했고, 리브라 협회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비영리 기관으로 21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했죠. 네, 애초 페이스북은 내년에 리브라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나 미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이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지난 7월에는 리브라 총괄을 맡은 데이비드 마커스가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했는데요. 네, 지난 10월엔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주커버그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이제 리브라를 출시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삼성그룹 블록체인 사업에 박차를 가하다가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공격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확장을 했죠. 네, 지난 상반기 갤럭시 S10을 시작으로 갤럭시 노트 10, 갤럭시 폴드, 갤럭시 A95G에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합체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키스토어는 개인 증명 수단인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블록체인 키스토어에서 새 지갑을 만들거나 기존 지갑을 복원한 뒤 삼성 블록체인 지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바일 앱으로 사용자는 암호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탈중앙화 앱인 D앱에 손쉽게 접속을 할 수 있는데요. 삼성 블록체인 지갑에는 현재까지 금융, 소셜미디어, 게임 등 D앱 30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와 손잡고 지난 9월 클레이트폰을 또 출시하기도 했고, 갤럭시 노트 10에 클레이튼의 자체 암호화폐인 클레이와 비앱 파트너의 암호화폐가 담긴 지갑을 탑재했었습니다. 네,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 SDS는 지난 3월 넥스레저 유니버설을 이렇게 선보였다고도 하네요. 네, 세 번째 이 뉴스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 소식이었습니다. 네,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는 뉴욕 증권 거래소를 소유한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데요. ICE는 기존 기관 투자자가 거래하던 장이기도 합니다. 네, ICE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벡트는 이제 기관 투자가가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 활로를 열어둘 수 있다는 업계의 기대를 받았었는데 그 결과 지난해 말 1억 8,250만 달러 하나로 약 2,171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네, 벡트는 지난 9월 비트코인의 선물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은 실물 인수도 방식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정산할 때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 등 기존 상품은 계약이 현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벡트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시작으로 관련 서비스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지난 10월엔 2020년 상반기에 소비자 전용 앱을 내놓을 계획이라고도 공표를 했었죠. 네, 네 번째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이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공표했다는 소식입니다. JP모건은 지난 2월 자체 암호화폐인 JPM 코인을 발행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미국 은행 중 최초의 시도했었는데 네, JP모건은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의 은행입니다. 네, JPM 코인은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JPM 코인은 JP모건의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쿠어럼에서 운영이 됩니다. JPM 코인은 은행, 기업 등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발행이 되게 되는데요. 네, 기관 고객이 지정된 계좌에 예금을 위탁하면 그와 동일한 수의 JPM 코인이 제공되는 방식이죠. 네, 그러면서 JP모건은 지난 2017년 쿠어럼의 위에 은행 간 정보망도 구축을 했다며 국내에서는 이제 KB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 농협은행, 산업은행이 은행 간 정보망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이제 텔레그램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톤이 미 규제 당국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텔레그램은 페이스북보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먼저 발을 내디뎠었는데요. 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ICO, 암호화폐 공개죠. ICO를 진행해서 약 17억 달러 하나로 2조 원을 모았었습니다. 네, 텔레그램은 지난 10월 31일까지 프로젝트를 공개할 예정이었었는데 그러나 SEC가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네, SEC는 텔레그램이 이제 비인가 토큰을 판매했다 보고 있는 것인데 1차, 2차로 나뉘어 미국 투자자에게 판매된 10억 개가 넘는 그램 토큰이 불법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SEC와 텔레그램 간 갈등이 해결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법원 심리는 내년 2월 18일과 1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이제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라인의 계열사 LVC는 지난 9월 6일 일본 가상통화거래소협회 JVCEA로부터 제1종 거래소 회원 자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라인은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입니다. 네, 같은 달 17일 라인은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를 공식 출범을 했는데 네, 거래소 운영은 라인의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계열사 LVC가 맡고 있습니다. 네, 라인은 암호화폐 거래소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맥스는 일본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입니다. 네, 비트박스는 지난해 7월 싱가포르에서 출범한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한편 지난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각자 일본 자회사인 라인과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네, 라인 측은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일 뿐 라인의 사업 방향 변경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카카오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곱 번째는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를 통해서 이제 사업 영역을 넓혔다는 소식인데요. 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는 지난 6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메인넷을 선보였었습니다. 네, 플랫폼을 운영하는 노드 참여자가 될 거버넌스 카운슬에 이제 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 계열사, LG전자, LG 상사 등 LG그룹 계열사,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등 27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죠. 네, 지난달 카카오는 그라운드 X의 블록체인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미 카카오톡 앱 내에서는 그라운드 X가 개발한 메인넷 클레이튼 사이드체인에 기반의 카카오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카카오 플랫폼 내에서 일정 활동을 하면 보상을 콘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내년 상반기엔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이용 가능한 암호화폐 전자지갑 클립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덟 번째로는 이제 BAT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 바이두는 지난 2월 블록체인 플랫폼 BBE를 출시를 했고,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 엔트파이낸셜은 지난 2월 산하의 엔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란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네, 텐센트는 지난 10월 트러스트 SQL이라는 새로운 백서를 공개를 했죠. 네, 아홉 번째로는 IBM의 주요 블록체인 사업이 푸드 트러스트, 트레이드 렌즈, 월드와이저 등 이제 활용처가 증가했다는 소식이고, 마지막 열 번째로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블록체인 서비스 적용 사례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블록체인 10대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과도 같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정말 중요했는데 안 나왔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포인트가 해킹 이후 입출금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고객 자산 100% 이제 콜드 월렛으로 관리한다는 소식인데요. 네, 주식회사 리믹스 포인트는 9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는 고객 예치 암호화폐를 100% 콜드 월렛 오프라인 지갑이죠. 네, 관리로 변경하고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재개한다 발표했습니다. 네, 비트포인트는 2019년 7월 12일 해킹으로 인해 암호화폐 부정 유출 이후 서비스를 정지하고 그 후 안전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재개를 했는데, 이번에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가 재개됨으로써 신규 계좌 개설을 제외한 기존 고객 대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관리 체제도 변경되며 리믹스 포인트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를 100% 콜드 지갑에서 관리하는 것을 명기했습니다. 네, 비트맥스가 5천만 달러 지분 청구를 했습니다. 엔젤 투자자에게 피소를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 보도에 따르게 되면 2015년 비트맥스에 3만 달러를 투자한 엔젤 투자자가 해당 거래소를 상대로 5천만 달러 상당의 지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는 투자 당시 비트맥스 CEO 아서 헤이즈에게 투자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해당 약속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벡트가 9일 비트코인 선물 옵션과 싱가포르에서 현금 기반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 회사 인터컨티넨탈 거래소가 개발한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가 IC 퓨처스 싱가포르의 상장 및 IC 퓨처스 US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기본으로 한 비트코인 옵션 거래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OKEX는 12월 27일 암호화폐 옵션 거래 서비스도 시작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넥소가 비트코인닷컴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담보대출로 최초 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업비트에서는 이그니스 에어드랍 미지원으로 인한 이용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모네로의 해시레이트가 200% 급등했다. 알고리즘의 전환 영향이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데스의 CEO는 POS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하방 압력 완화가 목적이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빅팩트의 현금 결제 비트코인 선물이 첫 거래일 1268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266.84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네, 지금 원화로 표시가 갑자기 안 되는데, 네, 2.21% 하락했죠. 아까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 소폭 하락이 대규모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에너지 상승, 에너지 축적 구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